뭐 외교적인 국제적인 네, 문제인데 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지난주에 그렇죠. 네, 이제 만나서 그야말로 음, 리얼리티 쇼를 한 편 본 것처럼 저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네, 정상들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전을 벌인 일 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상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뭐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보기 좀 민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모습 의원님도 보셨죠? 네, 네, 봤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상회담에서 꼴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의 그 인내력이 부족하고 네. 또 젤렌스키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고도의 심리전이 저는 거기에 작용됐다고 봐요. 심리전. 왜냐하면 미국은 종전을 하고 러시아와 아주 친해지면서 네.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종전하려면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보에 대한 보장을 미국이 안 해주니까 땡깡을 놓은 거죠. 아하. 그렇게 보이고 예. 그런 숨은 내막이 숨은 있다고 내박이. 보고요. 또 예. 그렇게 감정 싸움까지 간 것은 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원혼 오래전에 감정이 안 아. 좋았던 것이 2019년에 있었던 표출이 됐죠. 일. 2019년도에 예. 바이든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젤렌스키가 안 트럼프가 했어요. 젤렌스키한테 했는데 젤렌스키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내용이 역으로 공개가 맞아요. 돼서 탄핵이 트럼프가 탄핵 사유가 예. 돼버려서 곤란을 겪었고 또 작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바이든이 붙었을 때. 9월 달에 막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젤렌스키가 바이든의 고향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쪽에 가서 예. 그 바이든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종전을 지켜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음. 좀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복장부터 흠집을 잡았던 것 어떤 같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네, 네. 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도 여기에서 어차피 강물 협정은 될 거라고 봐요. 네. 종전도 가고 거기서 오케이 하고 가면은 본국에 가서 지지도가 급락할 거예요. 다 줄 거 주고 네.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뺏기고. 5분의 1 정도 영토를 뺏기고 예. 강물도 뺏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의 심리전에서 왔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이번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 그 외교 대응해야 전략을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봤어요. 트럼프를 네. 잘 분석해서 대응해야 네, 된다. 이번에 명확히 나온 것은 예. 그동안 미국은 우호적으로 유럽 우선주의를 썼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동맹. 배척하고 그런데 이제는 나토 얘기를 하고. 미국 우선주의에서는 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이 유럽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국익에 우선되는 거예요. 음. 러시아하고는 뭐 북극 항로가 있고 개선하는 네.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우주 협력, 강물 협력 등 국익에 오히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게 유럽하고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중국을 음. 유럽 갖고는 중국 견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난 2월 12일 날 러시아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그날 90분이나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됐고 그 이후에 18일 날 2월 18일 날 지난달이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국무장관급 회담을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하고 네. 그때 저는 종전 협의를 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을 할 것인가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협력을 어떻게 할지, 강물 협정을 어떻게 할지 또는 북극 항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에요. 네. 그때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을 발의를 했는데 미국은 그걸 찬성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찬성을 안 하고 미국 측 안을 별도로 냈어요. 예. 이것은 러시아 침공 이런 단어를 빼고 분쟁이다라고. 분쟁이다. 예. 이 의미 속에는 완전히 그리고 또 미 외 그 장관이 또 그 국회에서도 의회에 가서도 연설을 이걸 명확히 했어요. 이제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의 전략이 그동안 맞았어요. 민주당 전략이. 민주당 전략이. 지금 윤석열 정부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한답시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고 했고 예. 그 인도적 지원 플러스 탄약이라든가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했잖아요. 맞아요. 만약 파병을 했거나 살상 무기 지원해서 그렇네. 러시아와 척이 되졌으면은 네. 또 지금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럼 대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마이 TV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 러시아와 척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인도적 지원 정도만 하고 절대 맞아요. 파병하면 예. 안 된다. 파병하면 제가 그때 10월 30일 날 작년에 파병 한 명이라도 하면은 국회 동의 없이 김용현 장관을 탄핵까지 하겠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예, 예, 국익에 기억납니다. 지대한 해를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치달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동맹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전략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썼던 가치 편중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야 된다. 네. 그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을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케미가 너무 잘 맞겠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과 네. 트럼프가 네, 네.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네, 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러시아와는 척을 져서는 안 되고 그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다가 이제 종전이 되면은 빨리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동맹 관계. 그래야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북극 항로 개설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가 그 사진이 왔나 예,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보시죠. 저것은 점점 북극 항로 밑으로 가면 22,000km고 저렇게 사우디 저쪽 한 바퀴 거의 반 바퀴 돌아야 돼요. 예. 하고 북극 항로가 바로. 1.5만 킬로라서 한 7,000km가 줄어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 주는 거예요, 물류가. 그리고 북극 항로를 저 위로 가면은 네.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그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극 항로 그렇네요. 개설이 어렵고 점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북극이 녹고 있어서 네. 점점 북극 항로를 쓰는 횟수가 많아지고 일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동시에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하면서 북한하고의 그 러시아의 관계 밀착 관계를 끊어버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네.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저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정책을 쓰면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 이재명의 그리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그다음은 트럼프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반도에서 김정은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평화 시대를 만들려고 예. 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저쪽 동해안의 콘도 사업 북한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패싱 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러한 네. 정책을
미국보다 우리가 한 발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의 음. 국익 중심의 어떤 실용 외교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더 나아가서 네. 미래의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재명과 트럼프의 이 궁합, 네, 뭔가 합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왔던 그 외교가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외교가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네.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간파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면은 트럼프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끊겠다. 그 미국이 도와달라.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 김정은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거 환영한다. 이 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 시대를 열어서 좋고 트럼프는 북한을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좋고 그럼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 하면 이해관계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좀 원하고 있는 게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자 지구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이 네.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또 네.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내가 해결했다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 젤렌스키도 입장에서는 아이고 땅 뺏기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종전할 수 있어 러시아 네. 싸워야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붙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보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광물 협정 서명할 준비돼 있다 이런 영상을 또 어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것이요. 미국에 감사한다. 트럼프가 계속 왜 감사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감사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네. 어저께 미 국방부에 지시해서 일체의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그러니까요.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신의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국익의 네. 관점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미국이 특히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바이든 때와 다르다. 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과 뭔가 정상회담이나 이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네.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이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막 성조기 이 들고 야당이 뭐 네.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이 네. 지정을 받고 뭐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참 실제. 이 성조기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드네요. 아마 저는. 미국에서는 성조기 들고 저렇게 시위하는 저런 극우 세력들을 되게 네. 불편해할 거예요. 음, 왜냐? 지금 저것이 대의 명분이 안 맞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민주주의를 대단히 신봉하는 국가인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네. 그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저런데 옹호하는 깃발을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니 불편하겠죠. 네, 그래요. 지금 뭐 트럼프 이제 연설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 주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 되기를 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향해서 천연가스 사업 파트너 되길 네. 바라는 모습도 좀 보이고 저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런 건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서 네, 가스관을 동해안으로 열려고 했잖아요. 오랜 그렇죠. 원래는 그럼 저 알래스카가 온다면 어디로 오겠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북한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고 평화 시대를 만들어야 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저런데 적극 나서서 하면은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시키면은 그렇네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계속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네, 진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겠네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우리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쪽으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뭐 네. 탄핵 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대0
파면 선거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점이 또 이렇게 맞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그 실제 역사는 또는 그 우리 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그대로 5년이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3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이 그나마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자,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아, 참 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초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저희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초조한 마음도 있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헌재에서 판결을 할 것 같긴 한데 8대 0으로 하리라고 확신은 하면서도 네. 또 일말의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대 0으로 꼭 파면이 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들 다 힘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국군의 융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고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